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미국발 훈풍에 반도체 주가, 전기, 전자 주가 모두 초강세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말이죠.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간밤 들려온 속보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인데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 과연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증시8, 증시9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미 증시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투자 전략 꼼꼼하게 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8도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시장,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훑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14%, 나스닥 0.24%, 다우지수 0.33% 조정 마감을 했고요. 요 며칠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소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엔 특히 금융주 쪽에서 약세가 좀 더 두드러졌는데 그간 은행주에서 안도 랠리가 며칠 있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징주로는 모건 스탠리가 2.66%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은행 예금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예금이 여전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1975년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은행 예금이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디파짓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 예금이 고점에서 약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5.5% 수준으로 하락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 예금이 고점에서 3% 하락을 했던 거를 이제 감안을 해보면은 지금 뭔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예금이 인출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외 분석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아무래도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은행 예금에서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대형은행 기준으로는 이자가 0.1%, 뭐 많아봐 0. 몇 % 수준인데 MLF는 미국 단기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5%대를 훨씬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주로는 어도비가 3% 급등을 했습니다. 요 며칠간 어도비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도비 또한 AI 프레임워크인 어도비 센세를 기반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역시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는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 불안 말씀하셨는데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상업용 부동산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이고 지고 살아야 되는 좀 리스크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나라 금요일 날 시장이 아주 셌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 조금 내렸죠?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아무래도 그 속보도 들려왔죠. 이제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21세기에 뭔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막 되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총칼 대신해서 경제적인 다툼을 좀 벌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 서방 쪽에서 G7 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을 겨냥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나니까 중국도 보복성 조처로 반도체 구매 중지를 선언하면서 좀 이제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대체할 대체품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도체 강국이 또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하고 중국은 현재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군사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쪽 반도체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그리고 수익 악화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 약화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선시켜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실제로 이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업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 이런 이제 갈등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좋았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주가가 금요일 날 좀 쉬었으니까 우리 시장도 좀 쉴 타이밍이었는데 마침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뭐 D램 쪽에서는 전 세계 세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그리고 제일 큰 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오늘까지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나이키 쪽으로 좀 옮겨가 볼까요? 나이키가 최근에 주가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뭔가 있습니까? 네. 최근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가 판매하는 의류 속옷에서 천식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 과다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세 약세에 영향을 줬고요. 최근에 나이키 매출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요 근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약간 올랐죠? 테슬라가 뭐 1.8% 올랐나요?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그 테슬라는 4월 27일을 기점으로 약 3주 동안 AI 테마를 타고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가 거의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약 1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월스트리트에서는 잦은 가격 인하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모델 3 그리고 Y 가격을 최소 6차례 인하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요에 맞춰서 가격을 조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맞춰서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총 매출 총이익률이 지난해 4분기에 22.6%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9%로 하락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2분기에 더 하락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16.7%까지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순이익이 좀 더 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심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것은 미국 테슬라 주가는 며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약세 국면이거든요. 개인들만 지금 계속 조화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계속 공매도도 치고 매도도 계속 지속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 향방을 제가 계속 여쭙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말 새 또 미국에서 나온 무슨 뉴스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말 동안 이제 미국 경기 선행지수 관련된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좀 업데이트가 된 거죠.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의 방향성을 선행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미국 경기 선행지수,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수준까지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960년 이후로 이 정도 수준까지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나서 경제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현재 투자자들은 경제 침체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즉, 이 지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 침체를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요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도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했는데 중요한 건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랑 이제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거죠.
늘 주가의 방향성을 선행해서 잘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기 선행 지수가 주가의 바닥을 잘 알려줬을까 이게 좀 저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누가 이제 따로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960년 이후로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 도달하게 되면은 주가도 다시 바닥을 똑같이 도달을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경기 선행 지수랑 주가의 바닥이랑 거의 일치해서 움직인 경우가 많았고요. 바닥을 조금 이르게 잡거나 늦게 잡기는 하더라도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바닥이 어딘지를 잘 알려줬었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건 현재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도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60년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지금 하락 모멘텀이 너무 강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락하고서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주가가 그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반영이다.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이만큼 급락한 것에 대한 선반영으로 시장이 이제 2022년에 조정을 받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제 각자 좀 의견이 좀 많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랑 경기 선행 지수랑 뭔가 경제 자체도 연동돼서 움직이는가 이 부분도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가랑의 연관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경제랑 연관이 있냐? 이 자료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랑 GDP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은 방향을 갖고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경기 선행 지수를 6개월 정도 앞당겨 놔서 지금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기준이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를 6개월 앞당겨 놔서 이제 GDP가 6개월 정도 수순위로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지표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 선행 지수가 이 GDP,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경기 선행 지수는 상당히 감소해서 경기 침체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 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GDP가 6개월에서 9개월 뒤 GDP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경기가 붕괴되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과감하게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태도 정도는 갖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종목이나 섹터별로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전체의 큰 트렌드를 보기에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비트코인 27,000까지 왔네요.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약간 약세를 보이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특이한 건 이제 리플이 일주일간 8% 이상 상승을 했는데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가 곧 나오기 전이고 소송 막판에 리플의 유리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감에 한 거의 5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늘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거의 보합되었습니다. 1% 내외권에서 움직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쪽으로는 좀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솔라나 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좀 아이러니한 거는 신규 사용자가 급등을 하게 되면 시세도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맥칼펠 법칙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가치도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한데 반사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을 못 해주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의원이 이제 비트코인 범죄 문제 해결에 미국 달러보다도 도움된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공유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초기에 마약 거래에 사용이 됐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아직도 음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죠.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전부 거래 기록을 온체인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치 우리가 통장에서 거래한 것처럼 기록이 전부 남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면은 범인을 잡기가 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달러나 뭐 한국 원화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나 범죄 조직들이 세금을 탈세를 할 때 조세 피난처나 카지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나 이런 것들을 세탁하곤 하는데 중간에 거래 기록을 복잡하게 뒤얽혀 놔가지고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첫 탄생부터 마지막 기록까지 전부 정교하게 그리고 국가를 이제 뛰어넘어서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범죄에 활용이 되더라도 집요하게 추적을 하면 범인을 잡기가 오히려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인 대중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을 교정하는 것과 동시에 좀 암호화폐 순기능이 어필된 이런 기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오늘 월요일장 전에 어떤 뉴스를 투자자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볼지 오늘 일면 헤드라인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오늘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잘 보내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 이청원 FA님과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시 8만 전자로 증권가 꼽은 반등의 열쇠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참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종가가 연중 최고치를 좀 찍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삼성전자 정말 돌아서나 나도 이제 다시 구조대가 오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헤드라인 한번 요약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다시 한번 8만 전자 가느냐. 종가 기준으로는 6만 8천 원대였는데 7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바로 8만 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묻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네. 증권가서 뽑은 반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키가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AI와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꽤나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반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다 해서 막연히 삼성전자를 보면은 100점짜리 투자자는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100점짜리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번 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늘의 일면 그렇게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청원 FA님께서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90점을 넘어서 100점짜리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팁을 오늘 일면 헤드라인 코너를 통해서 전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더 귀 쫑긋해 주시고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삼성전자 올 초에 증권가에서 제시했던 적정 주가는 76,500원 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이청원 FA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금요일 종가가 6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8만 원대로 올라서게 된 거죠. 자, 지난 18일 기준으로 8만 1,727원이 적정 주가로 이렇게 증권사 평균치를 냈을 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키워드를 잡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8만 전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문득 든 생각이 증권사에서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적정 주가 8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게 나왔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구하는 게 아니죠. 며칠 전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고 당일 주가 흐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변할 것이고 우리가 기타 다양한 가치평가 모형을 토대로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 적정 주가와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가 수렴하는 순간은 정말 찰나밖에 없다는 것. 그 점 감안해서 증권가 리포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것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자체를 토대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그 속에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거기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5월 19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68,400원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 1월은 데이터 센터 AI 관련된 그리고 2월부터는 2차 전지, 3월에 잠깐 반도체, 4월에 제약 바이오가 조금 좋았고 5월에는 역시나 엔터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였고 SK 하이닉스 사실상 주가에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과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망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대다수 편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지난해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권에 있을 것이고 연초부터 매수세를 조금씩 보인 분들은 그래도 수익권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 대다수가 여전히 손실권에 있을 건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은 좋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지고 갈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최근에 보이는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역시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우 크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수를 결정짓습니다. 외국인들이 크게 유입된다. 시장에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응당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의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들이 크게 던지면 시장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적어도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삼성전자와 조금은 다릅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85,000원부터 지난주 종가였던 97,300원까지 고작 며칠 만에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기관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투자 의견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반도체 업황, 실적 우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후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1분기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좋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기저효과로 삼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게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앞으로 2분기, 3분기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가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거의 95% 정도 달하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45%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2위고요. 3위가 마이크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올해 3분기부터는 상당 부분 적자폭이 줄어들다가 4분기에는 이제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기업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보다는 다가올 혹은 가까운 미래의 기업 가치가 지금의 주가에 반영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1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은 나아질 것이고 그들이 영위할 수 있는 경영 환경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게 지금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결국에는 AI 네.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부각되었는데요.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통계학이에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통계는 결국에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인데 우리가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잘합니다. 하지만 내가 혹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답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욱 방대한 즉 기술 통계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시간을 두고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로 우리 앞에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대략 3년 정도 전부터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과가 기업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고자산인데 지난해 연말에도 그랬고요. 연초에도 그랬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재고자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이 재고자산을 차라리 평가손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급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 1분기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이 감가상각 부분 여기에서 큰 충격은 한편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1분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적은 잠시 우려스러움을 조금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냐 정답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월등히 더 큽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시총 비율이 높다 한들 지수 자체를 스스로 견인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1985년 시가 당시에 139.53포인트였어요. 그리고 2015년의 시가 1914.24포인트였는데 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가를 제가 쭉 있게 되었을 때 대략 이 정도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일평균 수익률이 누적된 그 선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저기 보이는 검은 선, 이 검은 선을 중심으로 위가 되든 아래든 분포하게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30년으로 삼았지만 만약에 최근 10년이라면 2020년, 2021년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저 시점이 포함한 최근 10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조금 더 가팔라지겠죠. 반면 밑에 보이는 이 빨간 선은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저점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 해당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차트를 가지고 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검은 선에 주목하게 되면 이게 올해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선, 이 빨간 캔들 선에 지금 닿아 있죠. 제가 예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에 닿는 지점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올해가 지금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을 건가? 무언가 모르게 코스닥은 말 그대로 크게 날아갔고요. 그렇죠. 코스피도 지금 연초 지금 5개월밖에 흘러가지 않았는데 지수 상승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고 또 지난해 충격, 시장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 큰 충격에도 시장은 1년 6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1년 6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충격은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보다 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제 시장은 양봉을 이렇게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시장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어놓은 검은 선, 이 선을 크게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뭐 뜻밖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 선을 이탈하지 않고 대략 2010년 정도였어요. 여기 보였던 것, 이 구간처럼 이렇게 선 위에서 계속해서 안착되어서 주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비교 분석을 올해 걸로 좀 해봤습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 가시면은 정보통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별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건 코스피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옆에 보이는 등락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종가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평균 수익률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일 0.137%씩 올라갔습니다. 네. 두 번째에 있는 STDE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리스크의 크기를 의미해요. 수치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버레이지가 0.235네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올해 매일 0.235%씩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만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네. 삼성전자 뭐 크게 움직이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0.235%씩 올랐다는 것은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일평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응당 표준 편차도 높겠죠.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캔들 자체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베타 계수는 1.71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겁니다. 베타 계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코스피 지수가 10%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10%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의 지금 시점에서의 베타 계수는 1.71이니까
코스피가 올해 10% 올랐다는 가정 아래 삼성전자의 주가는 17.13% 올랐다는 거예요. 맨 아래에 AS라고 하는 것은 이제 A는 평균 수익률이고요. S는 표준 편차입니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작은데 반해서 기대 수익률은 높은 것을 의미하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코스피 지수보다 더 나은 흐름과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베타 계수는 시간을 두고 1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8만 원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 얼마나 올라갈까? 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베타 계수로 추정합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베타 계수는 제가 1.71이라고 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 종가는 2,537.79포인트였고요. 삼성전자의 종가는 68,400원이었습니다. 8만 원까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6.95% 상승하게 되면은 8만 원이 돼요. 그런데 베타 계수가 1.71이기 때문에 16.95를 1.71로 나누게 되면 9.8%. 결국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9.8%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8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9.8%가 올라갔을 때 코스피 지수의 종가는 얼마인가? 2,788포인트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8만 원 가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마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네. 제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가지고 온 건 아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동안 반도체 소부장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 것은 100점 만점에 대략 80점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가 100점 맞아야죠. 그쵸. 반도체 소부장 쪽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DB 하이텍 같은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좋습니다만 가급적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더 가지고 왔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주가 상승률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커요. 그 AS 저것만 딱 보면 되거든요. AS 수치가 가장 높은 게 뭐냐? 삼성전자인 거죠. 우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낮고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배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중에서는 월등히 삼성전자가 좋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종목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100점짜리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만 간단히 듣고 오늘 맞춰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제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한미반도체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웨이퍼죠. 이 웨이퍼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결국에는 이 웨이퍼 속에 있는 다양한 칩들을 더 미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절삭 관련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1분기 실적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실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대감과 동사가 지난해까지 보였던 매우 좋은 점, 실적 자체 지금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긴 했는데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절감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20% 이상 올라갑니다. 변동성도 있고 신고가도 나온 종목.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중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면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보고 계시다면 80점이고요. 오늘 이청원 FA님께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 함께 보시면서 100점짜리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는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제가 두 종목씩 가지고 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 센티멘탈로 삼성전자, 그리고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부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점선으로 쳐놨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지수까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도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말에 마이크론 관련해 가지고 미국, 중국 또 이게 지금 싸움하는 게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와서 오늘까지도 우리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KB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재고 감소 쪽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D램이나 낸드나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PC,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재고가 PC 쪽에서는 이제 OEM 업체들이 많이 재고 축적을 했다가 줄였다 하는데, 최근에 조금 매수 의뢰가 좀 증가하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은 아직 그렇게 큰 그 움직임이 없다. 아직 그런 상태고, 단 서버 쪽은 최근에 이제 DDR5 쪽으로, 예전엔 이제 DDR4였죠. 이제 지금은 DDR5 쪽으로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효율 좋고 저전력의 DDR5 쪽으로 구매 의사가 지금 증가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지금 재고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고 축적하는 수요가 8월, 9월 가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B투자증권에서는 재고 감소 쪽에 수급 개선 신호를 이쪽에서 좀 염탐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포트를 쓴 것 같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4월 말쯤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를 약간 올렸고 실적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일 거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곡선을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만 해도 2조 2천억을 이렇게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순매수하는 거에 거의 95%는 이쪽 반도체 쪽만 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삼성전자에 아주 집중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았죠. 기관들 아마 지금 수익률, 펀드의 수익률들이 시장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 삼성전자를 비워놨잖아요. 삼성전자를 상당히 줄여놨기 때문에 이 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들에서 이거를 벌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 기관들도 주가가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받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목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다. 이렇게 제가 좀 잡아봤고요. 역사적 밴드로 보셨을 때 보시면 PBR 1.1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재고 조정 쪽에서 그리고 반도체 가격 전망 쪽에서 아직 뚜렷한 신호가 감지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멈칫했던 건데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또 재고 쪽에서 조금 돌아가는 게 바뀐다.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출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지금 PBR 이 배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지수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를 살 때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이게 멀티플로 어디까지 고점으로 갈 거냐 이걸 보면서 가는 건데 지금 멀티플 고점은 이 많게는 2.1배 여기 수준까지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보셔도 지금보다는 멀티플 수준이 역사적 밴드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계율 지금 목표 주가는 사실 82,000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전자 하는 게 목표 주가가 82,000원에 와 있기 때문인데 목표 주가 계율로만 보면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떴고 목표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펀더멘털로 말씀 안 드리고 센티멘털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펀더멘털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영업이익이 실적 예상치보다도 2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2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걸 센티멘털 쪽에서 계속 분위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펀더멘털 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펀더멘털 주식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화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연속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모멘텀이 이 회사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 방산 부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21%까지 갔어요. 저도 기절할 정도로 깜짝 실적이 나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리포트를 제목을 아주 좋게 달아줬어요. 자기 계열사라 그런 건가요? 말이 필요 없는 글로벌 경쟁력 원탑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이때 4월 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이제 많이 여기서 불을 뿜는구나. 그래서 주가가 한동안 조정을 받겠구나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2.9% 3,000원가량 이렇게 떴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도 크게 판 건 없고요. 여기도 기관만 팔았네요. 아까 삼성전자도 기관만 계속 줄였는데 여기도 기관만 계속 줄였습니다. 기관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올 거를 몰랐던 거죠. 외국인들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관들은 모르고 계속 팔았다. 그런데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주가 재평가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레이팅이라는 말 많이 썼죠. 이 회사가 리레이팅을 하고 있어서 이 목표로 했던 1.6 이 상한치를 좀 넘어가면 좀 주가가 쉴 줄 알았더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계속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EPS가 이게 빨간 줄로 돼 있죠. EPS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뭡니까? 밸류에이션 여기는 PE로 제가 선행 PE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10배 이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에 있어도 무방한 주식이 됐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계율을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자면 목표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계율 32%나 된다. 주가가 저렇게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32%의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자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증시 8을 통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종목일 줄 알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센티멘탈 분위기 좋은 종목으로 오늘 또 한 번 소개가 됐네요.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9에서 주가들의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8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